하트 페어링 7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고요. 하트 페어링은 저 혼자 리뷰합니다. 이번 7화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1시간 57분 정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각 커플들이 계약연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인지 커플마다 케미를 보는 재미도 좋았고 계약연애이다 보니까 조금 더 텐션이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커플이 계약연애 상대로 매칭이 됐을지는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치 예상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이미 전 회차에 다 밝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커플들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커플 빼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기로 하고요. 가장 먼저 보여줬던 커플이 창환님이랑 채은님 커플이에요. 지난 회차에서도 이 둘이 계약연애 커플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환님이 채은님이랑 굉장히 좋은 케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두 커플 모습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다만 저의 원픽은 아직 계속 창환님이기 때문에 창환님 분량을 더 늘려달라. 창환님이 약간 잔잔하게 개그캐잖아요. 본인을 희생해서 웃길 줄도 알고 허세나 잘난 체를 하는 것처럼 첫 등장 때는 보였지만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오히려 담백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환님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어떤 멘트를 쳐서 또 우리를 재밌게 할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두 사람 다 원체 상대방을 잘 맞춰주고 대화를 잘 듣는 기술도 좋고 좀 선한 사람들이라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했고 또 채은님은 캐나다에서 11년간 해외 경험이 있고 창은님 같은 경우는 해외로 계속 나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공통 주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대화가 잘 통하고 특히 이제 채은님이 완전 먹는 거에 진심이잖아요.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식료품 구입하고 요리해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창화님이 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대화가 되게 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채은님의 외적 이상형이 창화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커플 조금 더 설레는 포인트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고요. 채은님의 이상형이 창환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필하고 관심을 표하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그럼 창환의 이상형은 누굴까? 채은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창원님이 워낙에 따뜻한 사람이고 채은님이 아플 때도 근처에 맴돌면서 챙겨줬고 워낙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채은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건 창원 채은님이 1대1 데이트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데이트를 사전에 한 번이라도 해본 상태에서 계약 연애가 시작됐으면 아마 다른 커플들처럼 조금 더 확 가까워지고 또 이성적 텐션이 훅 올라가는 계기가 됐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오늘 계약연애를 시작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냥 첫 데이트를 한다라는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첫 데이트만 보자면 창원 채은의 텐션보다는 창현 채은의 그 무드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트의 형태가 조금 다르긴 했고 또 창현님이랑 채은님이 데이트할 때는 거기가 이탈리아였으니까 환경이 많이 다르죠. 이탈리아에서는 같이 풍경을 걸으며 걷기만 해도 되게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대한 것보다 엄청 큰 케미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계약연애 1일차, 2일차여서 그럴 수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연애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 저녁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둘이 밥을 먹었잖아요. 랍스터 회에 막 캐비어 올려져 있고 이거 먹으면서 서로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장면들은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인 둘의 첫 데이트다 보니까 조금 격식 있는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잡으면서 식사하는 거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요. 토요일 데이트 장면은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일단 채은님이 워낙 맛집에 진심이다 보니까 채은님이 평소에 자주 가던 도가니 수육집에 갔잖아요. 점심으로. 그래, 뭐 점심 그럴 수 있어. 점심부터 분위기 안 잡아도 돼. 오히려 두 사람이 토요일 데이트 때는 조금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나온 것도 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냥 그 둘을 보는 제 눈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차려입고 각 잡은 모습도 예쁘긴 하지만 아, 저렇게 편안하게 입고 나와서 맛있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점심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점심을 조금 캐주얼하게 먹었잖아요. 그럼 저녁 식사는 좀 더 갖춰지고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데이트 장소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심을 일반 식당에서 도가니 수육을 먹었는데, 저녁 식사는 이 둘이 장을 봐서 집에서 해 먹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조금 편안하고 캐주얼 분위기에서 할 거였으면 좀 점심을 반대되는 분위기에서 식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필 또 창원 채은님도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우재 지원 커플도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이거는 연애가 아니잖아요. 다소 좀 불편하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돼서 아쉬웠습니다. 창원 채은은 앞으로 좀 제가 기대하는 커플이긴 한데 이번 계약 연애에는 가장 좀 어색했던 커플 같기도 해요. 첫 데이트라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창원님 제 최애이기 때문에 창원님 분량을 더 늘려달라 라는 그의 미소를 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진짜 창원님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내뱉으면 개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속 깊은 말이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채은님도 워낙 성격이 좋고 타인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라서 좀 보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채은님이 창현님이랑 이탈리아에서 데이트할 때도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저 사람 뭔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건강하고 바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줬는데 창원님이랑도 그런 무드가 잘 나와서 이거는 채은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창현님, 하늘님 커플이에요. 이 커플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는데 왜냐면 우리가 늘 봐왔던 모습을 또 본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이에요. 창현님이 일단 원픽이 너무 분명한 하늘님이고 다른 여자분을 알아보려는 시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창현님 너무 바쁘잖아요. 2개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시그널 하우스에 생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애정을 다양하게 쏟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간 창현님은 현재 자신이 주어진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요. 그리고 둘의 계약연애 때 어떤 커플보다 편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하늘님이 상대방을 또 굉장히 잘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심쿵할 만한 멘트들도 그냥 툭툭 잘 던지고 그래서 남자분들을 설레게 하는 한 방을 하늘님은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연애 이틀차인 토요일에도 다른 커플들은 이미 오전부터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창현님이 오전 근무를 하고 와야 돼서 하늘님이 토요일 오전은 숙소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배웅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님의 텐션이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 같아도 계약연애 본격적인 날이니까 예쁘게 꾸미고 즐거운 마음으로 외출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집에 남아서 다른 커플들 보내고 그리고 또 하늘님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 하늘이 언제 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오후에 2시나 3시쯤 나는 이제 창현님 들어오면 나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기분이 많이 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에 하늘님이 직접 해준 요리를 같이 먹고
있고 창현님이 좀 쉰 다음에 오후 4시쯤에 둘이 같이 외출을 하더라고요. 창현님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직업적인 부분이고 또 창현님이 정말 몇 시간 못 자면서도 본인의 업무랑 시그널 하우스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한데요.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좀 꽤나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창현님이 굉장히 다정하고 스윗하잖아요. 하늘님한테도 엄청 스윗하고 다른 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성격적으로 그런 편인데 창현님의 그런 다정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옆에 있는 여자는 진짜 2배, 3배로 더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가 바쁜 게 탓할 일은 아니지만 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그 창현님 옆에 오래 있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머리론 이해해. 아, 내 남자친구가 너무 바쁘고 또 워낙 대단한 사람이야. 내과 의사로도 일하고 또 스타트업 대표로도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고 멋지고 바쁜 건 당연해. 저렇게 힘들고 잠을 못 자는데도 나와의 데이트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대단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와 보내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면 외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중에서도 창현님을 만나려면 그 여자도 같이 바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좀 그 말에 공감했어요. 같이 바빠서 서로 일정을 쪼개서 만나거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창현님을 좀 오래 기다리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외로워도 좋아. 그리고 그가 바쁘고 나를 조금 덜 신경 쓰는 거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까이 있으면서 창현님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여자다. 그러면 또 잘 맞겠죠. 그런데 지금 본 창현과 하늘의 모습은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아쉽고 지금 본 창현과 하늘님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계약연애가 끝나고 호감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커플이 창현, 하늘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냥 늘 봤던 모습이고 새로운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요. 하늘님이 보면 지민님한테 막 들이대고 플러팅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런 거에 되게 능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만 지미님이라서 그게 안 통했을 뿐인데 하늘님은 그런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보다 조금 불안하지만 설렘을 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창현님이 그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도 데이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이랑 계약 연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났으면 조금 더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다음 커플은 우재 지원 커플이에요. 이 커플이 드디어 데이트를 하는군요. 우재님의 첫인상 픽이 지원님이었잖아요. 지원이 원픽이었는데 그 뒤에 또 재현님이랑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재현님이랑 가장 데이트를 많이 하기는 했죠. 우재 지원님도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지 몰랐고 이렇게 조합이 될 거라고는 주변에서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 어울리고 좀 설레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창원채은도 첫 데이트였고 우재지원도 첫 데이트였거든요. 이번 계약연애가. 근데 우재지원이 훨씬 더 제법 커플 같은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어떤 이성적 텐션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재가 계약연애 할 때 지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연애를 하는 3일 동안은 서로만 바라보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미님의 위시리스트, 인생 네컷 찍기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행위고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재가 딱 하나 요구했잖아요. 서로만 바라보자고. 이 말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강력한 말인 것 같거든요. 3일 동안은 정말 서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당연히 눈길이나 마음을 줘서도 안 되고 이 계약 연애의 룰이긴 하지만 이 룰을 우재님이 한 번 더 짚은 거죠. 정확하게 나만 봐라. 서로만 집중하자. 우재님 되게 똑똑하다.
계약연애가 룰이긴 하지만 당연히 서로에게 충실하긴 하지만 시그널 하우스에 모였을 때 다른 분들이랑 당연히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재님처럼 이렇게 야 우리 서로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할 것 같고 내 마음 한켠에 아 나는 남자친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전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우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의외로 분명한 사람 같아요. 말투가 되게 잔잔하고 배려심도 많고 이래서 우재님이 그런 성격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재님이 재현님이랑 데이트할 때도 나는 뭐 강남에서는 못 살 것 같다. 해방촌이 좋다. 사치가 싫고 뭐 적당히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지원님한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나는 사치는 싫어해요. 해방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뭐 전 여친한테 대였나? 왜 이렇게 사치가 싫다는 얘기를 짧은 회차 동안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사치를 싫어한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좀 힘든데 저는 사치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이 있어요. 여러 벌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난 사치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필요에 의해 샀고 이럴 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내 경제 수준에 맞게 샀어. 근데 저도 사치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치를 한다는 기준이 너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우재님은 사치하는 걸 싫어하고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해방촌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원님이 해방촌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우재님이 한번 반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자기가 원하는 여성상이 분명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재현이 그 기준에 들어오기를 되게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직업이 공개될수록 재현은 내가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 꼭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원님이랑 이야기하고 나서는 우재님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소박한 삶. 사치 없는 삶. 이거에 지원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은 보기 좋긴 했어요. 대화도 충분히 잘 흘러갔고 텐션도 좀 비슷하게 잘 맞고 적어도 지원님이 재현님을 만날 때 뭔가 의기소침하고 낮아진 텐션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원님이랑은 좀 더 밝게 얘기하고 우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신감 그런 것들이 조금씩 피어 올라오는 느낌이라 저는 보기 좋았고요. 의외로 지원님이 카멜레온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원님이 크게 매력이 돋보이는 출연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쁘고 좋고 다 그렇지만 어떤 명확한 특징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출연자랑 만나도 의외로 되게 잘 흡수되고 잘 어울려요. 지원님이 남자들이랑 다 데이트해본 유일한 여자인 거 아시나요? 지원님이 이번에 우재님이랑 계약연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첫 데이트를 지미님이랑 했고요. 계약연애 시작하기 전날 창현을 따로 불러서 카풀을 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때 또 데이트를 했고요. 1대1 데이트를. 창원님이랑도 데이트를 제일 많이 했죠. 이렇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여자예요. 누구보다 하트 페어링에 가장 열심히 하는 출연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원님이 이 모든 남자분 네 분이랑 다 대입을 해봤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원님의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지원님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저는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재가 이성적으로 지원님한테 관심이 있는 건 우리가 그냥 화면을 봐도 딱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그의 첫인상 픽이 지원님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시점에서 지원님 마음이 어떨까? 창원님이랑도 좀 오랫동안 데이트를 했고 또 이번에 새로 마음에 들어온 우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님이 우재님 딱 팔짱 끼면서 스킨십 했잖아요. 그것도 지민 재현 앞에서 그런 것도 저 왠지 모르게 통쾌하다랄까?
통캐는 아니고 저분 그래도 한 방이 있는 분이네. 가장 젊고 어리고 예뻐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런 행동은 정말 남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계약연애잖아요, 지금. 스킨십 할 수도 있고 둘의 서로 연인이 됐으니까 뭐 팔짱 끼는 거 정도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아니지. 그럼에도 모든 출연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 지원님이 우재님 팔짱 딱 끼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전 굉장히 예뻐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이고 아마 우재님이 그때 엄청 심쿵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지금은 네 커플의 계약 연애 중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보다는 각각의 커플들이 서로한테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하이라이트인 지민 재현 커플인데요. 지난 6화에서 지민님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끝났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어떤 편집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재현님이 대답한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들은 다 편집이 됐었더라고요. 이번에 7화를 제대로 보니까 지민 재현을 메인으로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플이 등장할 때는 배경음악이 아예 다른 게 깔리더라고요. 하트 페어링이 원하는 그런 커플의 무드를 지민 재현님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주인공을 거의 재현님으로 잡았잖아요. 워낙 넘사벽 스펙에 외모에 그렇다 보니까 하트 페어링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분위기의 출연자이기도 하잖아요. 지민님이 재현 씨를 너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눈에서 꿀물이 진짜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자가 저렇게 여자한테 반하면 저런 표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민님은 하여간 굉장히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면 그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겠죠? 얼굴에 다 드러나고 행동에 다 드러나고 정말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철벽인데다가 좀 차가운 면모를 많이 보이는데 재현님한테만큼은 너무 따뜻하고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줘서 보기 좋았는데 제가 네 커플 중에 지민 재현 커플을 볼 때 제일 많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흐뭇하게.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지민 재현 커플을 가장 설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지민 씨 너무 많이 쳐다보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가 알거든요. 남자가 저렇게 계속 나를 쳐다보고 빤히 쳐다보고 어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거 여자분들이 당연히 압니다. 모른 척 할 뿐. 그래서 재현님도 지민님한테 어느 정도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저 남자가 나를 저렇게 사랑스럽게 계속 쳐다보고 옆에서 케어해준다. 이거를 인지를 하면 호감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현님이 지민님과 있을 때 훨씬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를 느꼈어요. 제잘제잘 더 말도 잘하고 그 이유는 지민님이 좀 중간중간 분위기를 풀어주는 농담 같은 것도 잘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칭찬했지만 정말 지민님이 질문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적시적소에 잘하는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그 다음 질문 이어가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더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재현님이 딱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이야기를 2, 3만 얘기할 거를 5, 6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재현님한테 많이 나와서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느낀 게 와 재현님은 중간에 고깃집에서 막 화장을 고쳤잖아요. 막 눈두덩이에도 막 파운데이션 팡팡팡 두드렸는데 눈화장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팩트를 눈두덩 위에 막 툭툭툭 두드렸다는 건 눈화장을 아예 안 했다는 뜻인데 와 눈화장을 안 했는데도 눈이 저렇게 크고 땡그랗고 예쁠 수가 있구나. 저는 거기에서 한번 좀 충격받았어요. 재현님이 화면에서도 물론 예쁘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더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현님이 생각보다 키가 되게 큰 거 아시죠? 얼굴만 보면 좀 애기 같고 이래서 앉아있을 때 보면 키가 좀 작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같이 서서 걸어오는 거 보면 재현님이 키가 절대 작은 편이 아니에요. 키가 좀 꽤 커 보이더라고요. 지민님이랑 같이 섰을 때 많이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율도 생각보다 좋고 그래서 와 재현님은 진짜로 다 가졌다. 성격, 외모, 학벌 뭐 빼놓을 게 없는 진짜 매력적인 여성이 맞는 것 같아요. 지민님이 보는 눈이 좋은 거죠.
거죠. 저렇게 괜찮은 여성을 알아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눈이 높은 거잖아요. 지민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지민님이 말로는 제가 재현님의 속도에 맞춰갈게요, 따라갈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재현님보다 속도가 빠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재현님이 어쨌든 말이나 행동이 느리고 표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전 지민님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진짜로 그녀의 속도가 잘 맞는 사람은 제가 당신의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라는 멘트 자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게 본인이 봤을 때 좀 느리고 불편하니까 속도에 맞춰서 내 속도를 끌어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녀의 속도에 맞출게요 라는 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 그녀가 속도 많이 느리니까 내가 조금 더 천천히 가야겠다 라고 스스로 하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민님이 좀 센스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느린 재현님을 정말 잘 기다려주고 속도를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기 좋았고요. 지민님은 너무나 재현 바라기야. 다른 여자분들이랑 데이트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하면 뭐 너무 성의 없이 하니까 지민님이랑 다른 여자분들 데이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좀 그럴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지민님이 재현님을 과연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속도든 그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어떻게든 내가 맞추고 바꾸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들이 나중에 지민님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떨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커플 연애 같고 설레었던 장면들이 지민 재현 커플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겹살집 데이트 저도 그 장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편안하게 먹는 분위기. 삼겹살을 불편하게 먹을 순 없잖아요. 각 잡고 먹을 수 없잖아요. 편안한 분위기지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공간은 조금 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이었고 충분히 대화도 하고 편하게 술도 마시고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였고 또 재현님의 최애 음식이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재현님 취향 저격한 그런 저녁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토요일 하루가 계약연애 하는 날에 가장 메인인 날인데 집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를 만들어 먹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바깥에서 외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밥 해 먹는 건 물론 다른 출연자들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시그널 하우스에 있는 내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저녁은 둘이 따로 오붓하게 먹는 게 좋지 않았을까. 물론 창원, 채은이나 우재, 지원이 집에서 밥을 해 먹기로 결정했을 때 다른 커플이 있을 거라고 예상 절대 못했겠죠. 아마 다른 커플이 없었다면 뭐 또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됐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집은 설렘을 주는 공간이라기보단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잖아요. 계약연애이고 말이 3일이지만 사실 한 2.5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밖에서 둘만 서로 집중하면서 오붓하게 식사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 채은, 우재, 지원보다는 토요일 저녁까지 밖에서 식사를 한 창현, 하늘, 지민, 재현 커플이 더 데이트 코스로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고기에 소맥 한 잔 딱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서로가 예쁘고 잘생겨 보일까요? 그리고 지민님이 자기도 모르게 재현님을 약간 등 같은 걸 탁 쓰다듬었는데 그때 재현님이 깜짝 놀라거든요. 눈이 엄청 커지면서 엄청 큰 스킨십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에도 화들짝 놀라는 재현님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고 저는 그 정도의 스킨십은 꽤나 심쿵의 계기가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지민님이 속도를 너무 잘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재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페이스를 잃으면 좀 망할 것 같고 지금의 속도대로 자신감 있게 가면 저는 지재현 커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 여자 출연자 한 명씩은 더 들어올 것 같다라고 지난 회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고편에서 새로운 남자 매기가 들어오는 걸 딱 보여주고
계약연애로 끝났어요. 그 시점이 계약연애 끝나는 시점이겠거니라고 저 예상했거든요. 왜냐면 그 저 뒤에 들어오면 후발자들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들도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사람들 이미 사랑, 우정, 정 다 쌓은 뒤에 들어오면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남자 매기가 딱 먼저 들어오는데 기대됩니다. 저는 출연자가 엄청 많은 거를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7대7 이러면 정신없고 하나하나당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지는데 저는 딱 5대5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더 들어오는 거는 사실 비추이고 남자 매기가 먼저 들어오는데 매기라 함은 원래 있던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헤집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자 매기가 왔다는 건 뭐다? 조만간 여자 매기도 들어온다. 지난 하트 시그널에서도 여자 매기였던 유이수님이 결국에 시즌의 주인공처럼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기도 굉장한 출연자들을 섭외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계약연애 끝내자마자 또 새로운 매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요소를 중간에 팍팍 넣어줘서 그런지 이번 하트 페어링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적어도 지난 하트 시그널 4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2시간이 너무 짧아요. 3시간도 저는 진짜 거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회차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시청을 좀 늦게 하고 리뷰도 조금 늦게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늦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빠르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봤습니다.